뭐 힘들거나 이러진 않죠? 벌써 힘들면 안 되는데. 내용들이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부동산 공법이라는 게 부동산을 규제하는 법인데, 그 규제를 할 때는 항상 그 계획을 어디에 만드냐를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무엇을 규제하는지 알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우리가 내용 등을 이해해 볼 수 있어요. 한 번 더 얘기해요. 부동산 공법은 부동산을 규제하는 건데, 규제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계획을 만드는 거고, 우리는 1년 내내 서울시란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 무엇을 규제하는가, 이걸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도시관리 계획으로 규제할 수 없는 것들은 난개발 문제가 생기니까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행위일 땐 건건이 허가를 받게 하는 걸 개발행위 허가라고 하고, 그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이 성장관리 계획이며, 그 개발행위로 인한 기반시설 설치를 강요하기 위한 두 가지의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아셨죠? 그런 내용들 해당 내용에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죠.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 줬던 거 1일학습 1회차 좀 봐보실래요? 1일학습 1회차 좀 봐보세요. 1일학습 1회차를 보시면 1번 보이시죠? 1번. 오늘 2장 줬죠? 1회차 봐보세요. 1회차. 이게 이제 11, 12월 달에 익힘장이야, 이게. 아마 총 7장이 나갈 거예요. 그러면 오늘 배운 거의 핵심이라는 거고, 이거를 매주마다 돌려봐야 돼요. 다음 주에 올 땐 제가 3번째 걸 드릴 건데요. 다음 주는 아침에 오셔서 이 1, 2번을 먼저 읽어보셔야 돼요. 1회차, 2회차. 그럼 그 다음 주는 1, 2, 3회차를 아침에 읽어봐야 돼요.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매주마다 봐야 되고, 7장이 모두 완성되어지면 이게 11, 12월에 액기 쓴 거야. 이게 11, 12 익힘장. 그러면 1월 달부터는 어떻게 하죠? 이제 매주 수업 나올 때 아침에 와서 이 7장을 스탬플로 묶어가지고 아침마다 1시간씩 목요일 날 의무적으로 읽어야 돼요. 외우라는 말이 아니야.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적어도 읽으면서 메꿔. 그리고 내가 다음 카페, 제 카페 알죠? 제가 다 올려놨으니까 들어와서 나 다운받으면 돼요. 그대로. 모른다고? 저번에 했잖아. 안 나와서 그래. 다음 카페 이상곤 공법 들어오시면 돼요. 다음 카페. 네이버 아니야. 다음 카페 이상곤 공법. 검색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학습 자료실에 있어요. 그리고 인스타도 있으니까 인스타는 그냥 공법 이상곤 치면 내가 떠요. 누르면 되고. 유튜브는 이상곤 고니공법 TV 치면 돼. 이상곤 고니공법 TV. 고니 알지? 고니. 타짜의 고니. 뭐라고요? 이상곤 고니공법 TV. 그렇죠? 그동안 올린 동영상 다 있으니까 들어가서 노래도 듣고 여러 가지 많이 하셔. 노래 많이 불러놨어.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불러주셔. 그리고 저번 주 목요일 날은 메가랜드 설명회 갔다가 다른 교수님하고 그 익선동에 오락실을 갔었는데, 내가 좀 펌프를 선호하거든. 그래서 펌프를 펄쩍펄쩍 떴더니 우리 PD가 또 찍어서 올렸어. 깜짝 놀랐네. 나 A 나왔다? 확인해봐. 그래서 보시면 돼. 1번 봐봐요. 일단 봐요. 광역도시계획은 어디 만들죠? 광역계획권에. 여기 봐요. 광역도시계획은 어디 만든다? 광역계획권에. 그러니까 1번.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됐죠?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며 광역계획권. 봐, 노란 색깔. 이거 도시계획은 어디? 서울시라는 관할구역에 만드는 거야. 서울시라는 관할구역이라고요.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라는 보다 관할구역. 서울시라는 관할구역에 대하여 만드는 계획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그러니까 서울시면 서울시가 관할구역인 거야.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망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알겠지?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시작.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됐어요? 기본으로 스케치하고 관리계획으로 본 그림 그리는 거죠. 항상 계획에 나오면 뭘 봐라? 어디에 만들어 규제하는가. 이걸 꼭 떠올려야 돼요.
그 점을 알면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계획은 안 헷갈리겠죠. 잘 구분하셔야 돼. 그럼 두 번째 봅시다. 아까 얘기했죠. 서울시 상계동 전부야 일부야? 서울시 일부에 만드는 게 뭐였지? 그게 지구단위 계획이야. 그림책은 9페이지 왼쪽 맨 위에 써있지. 9페이지 왼쪽 맨 위에 보면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써있을 거야. 관할구역의 일부, 도시계획 수립대상 지역의 일부에 만드는 계획이 뭐야? 지구단위 계획이거든. 그럼 읽어보자. 2번 지구단위 계획이란 형편 도시계획 수립대상 지역의 일부, 지구단위 계획이랑 도시계획 수립대상 지역의 일부.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서울시의 일부란 얘기지.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 계획을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 지구단위 계획이 바로 30회 문제였어요, 그게. 그리고 농담 아니라 11, 12월 달에 주는 요 익힘장이 매년 10개에서 12개는 나와요. 11, 12월 달 거에서. 절대 무시하시면 안 돼,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많이 빈축이야. 11, 12월에 익힘장만 정확히 해서 꽈라가 면할 수 있어. 농담 아니라 진짜라니까. 그렇죠? 이건 잘 보시면 돼. 세 번째 봐요. 빵꾸란 토지의 이용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형합편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형합편 준비 좀 해와. 얼마 안에 좀 사와. 왜 이렇게 그걸 못 사? 형편이 어려워? 뭐라고요?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알았죠? 그러면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 정하는 거 사람으로 치면 남성, 여성, 성별 같은 거. 9페이지 왼쪽 밑에 용도 지역이지. 9페이지 오른쪽 밑에 왼쪽 밑에구나. 용도 지역이지. 여러분 한 가지 팁을 드리는데요. 이 일일학습 풀 때는 그림책을 덮는 게 아니라 밑에 깔고 밑에 깔아 그냥 그림책 깔고 이걸 들고서 봐. 이거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 돼. 그리고 확인하면서 봐야지 덮어놓으면 안 돼. 그게 다시 2배 내면 효과가 높아. 확인하면서 보는 거야. 계속 문제 풀 때마다 그림책 위치 확인해. 이게 1년 동안 이루어져야 돼. 그래야 위치 확보가 돼 이게. 알겠습니까? 그 얘기들. 그럼 뭐예요? 3번 답은 용도 지역이야.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4번 동그라미 형합한 용도 지구. 용도 지구란 토지의 이용, 건축물 용도, 건폐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 적용하는 거야. 용도 지구는 용도 지역에 대한 옵션이거든. 그래서 용도 지구는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 완화 적용하기 위해서 형편 도시 관리 계획을 결정하는 거지. 됐죠? 아까 도시 지역인데 보호 지구면 문화재 부실 수 없다고. 이해 가시겠죠? 세 번째입니다. 형편 용도구역. 용도구역. 용도구역이란 뭐야? 2차 옵션이지. 2차 옵션. 그러면 토지의 이용, 건축물 용도 등에 대한 용도 지역 및 용도 지구의 제한을 용도 지역 및 용도 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아까 얘기했죠? 용도구역 정할 때는 제소시도 입이라고. 가장 대표적인 게 개발제한구역이죠. 뒤에 가면 나옵니다. 그 다음에 6번 좀 봅시다. 6번은 우리 9페이지 정 가운데 보시면 기반시설 종류가 나와요. 9페이지 정 가운데 기반시설 종류 교공, 유공, 방보한. 시작. 교공, 유공, 방보한. 읽어봐요.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제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에 7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공동구예요. 뭐라고요? 공동구는 뭐다? 유통공급시설 들어가거든요. 그럼 유통공급시설에 보시면 내용에서 아마 해당 내용 공동구 보일 겁니다. 저 얘기했었죠? 공동구는 뭐라 했어요? 제가 이렇게 서울시가 있으면 서울시 안에 이렇게 도로가 있을 때 도로 밑에다가 이런 식으로 둥그런 관을 묻어놓고
요 관에다가 전기, 전화, 가스 등 관을 공동으로 수용하는 배관이 있어요. 이걸 뭐라 불러? 우리가 공동구라고 해요. 그럼 공동구 안에다가 전기선, 전화선, 가스선 등등 있죠? 이런 선을 공동 수용해서 전봇대 같은 거 없애버리면서 깔끔하게 도시를 계획하는 거예요. 그걸 유통공급시설 중 공동구라고 하죠. 알겠죠? 이따 2회차에 또 얘기할 겁니다. 여기. 그러면 6번. 기반시설로서 공동구는 유통공급시설이며 장사시설, 도축장, 종합의료시설은 뭐다? 보건위생시설이다. 확인하면서 봐. 보건위생시설은 우리가 생을 마감할 때 쓰는 거예요. 동물도 마찬가지야. 도축장. 우리가 생을 마감할 때 쓰는 걸 보건위생시설이라고 합니다. 말해 보건위생시설. 잘 나오죠. 그리고 하수도나 폐기물 처리 재활용 시설, 폐차장은 뭐다? 환경기초시설이 되죠. 그러면 환경기초시설은 보건위생시설과 달라요. 보건위생시설은 생을 마감할 때 쓰는 거지. 장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은 생을 마감하는 거랑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하수도는 보건위생시설이다? 이러면 틀려요. 왜? 우리가 하수도에서 생을 마감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환경기초. 지나간 시험 뭐라고 나왔어요?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은 보건위생시설이다. 땡. 우리가 재활용센터에서 생을 마감하진 않는다. 기억납니까? 작년 기출이었어요. 자, 매번 강조하던 거 32 그대로 나왔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6번 문제가 이 기반시설 종류 물을 때 가장 잘 나오는 그거예요. 가장 잘 나오는 게. 공동구는 유통공급시설이고 장사시설, 도축장, 종합의료시설은 보건위생시설이고 하수도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및 폐차장은 환경기초시설이구나. 그거라도 무조건 외워야 돼요. 물어볼게요. 폐차장은 교통시설이다. X 환경기초시설이다. 폐차장에서 무슨 교통이 일어나. 땅만 오염되지. 개떡이나. 폐차장 있잖아요. 폐차장 이용되던 부지에 농사를 지려면 100년이 지나야 된대. 그만큼 오염이 심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폐차장은 어떻게 보면 토지 이용의 마지막 차야. 그렇죠? 폐차장 같은 거 쓰는 땅은 보통 마지막으로 이용되는 거지 처음부터 그걸로 땅이 낭비되는 거죠. 솔직히 얘기해서. 나만큼 다 쓴 다음에. 우리 보통 집에서 가정에서도 뭐 쓸 때 샤워한 물 모아놨다가 변기에 버리고 걸레 빨고 마지막으로 쓰는 거 있잖아요. 됐어요. 옛날 얘기죠. 옛날에 우리 어머니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렇죠? 나는 싫어. 어쨌든 7번 좀 봐봅시다. 7번. 앞에서 얘기했던 거 9페이지 정 가운데. 그러면 이와 같은 도로 등의 기반시설을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결정을 하면 이를 뭐라 그래?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하고 그 도시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 사업이란 말을 쓴다고 제가 9페이지 가운데 밑에 설명을 드렸었어요. 돼 있죠? 그럼 문제에서 7번 봐요.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은 뭐야? 그게 이거지.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 그러니까 계획으로 결정된 거니까 이제 요 토지에다가 사업을 진행한다면 요 계획으로 규제를 가할 수 있다는 거죠. 도시계획시설. 시작. 도시계획시설. 그리고 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됐다면 그 도시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은 이거지. 도시계획시설 사업이라 부르는 거야.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니까. 됐죠? 그 지금 7번도 우스워 보이지만 정말 잘 나와요. 이 단계만 이해하시면 돼요. 봐봐.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작.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 사업. 이런 단계 밟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 보시면 되고 8번은 9페이지 가운데 맨 밑에 있죠. 8번 아까 얘기했어요. 서울시장이 계획하여 하는 사업이 뭐였지? 도시계획사업. 도시계획사업. 그럼 8페이지, 9페이지 가운데 밑에 도시계획사업은 세 가지. 도시계획시설사업과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의 세 가지가 있다. 9페이지 가운데 밑에 얘기했었죠. 에버 말해 도시계획사업.
아까 그림도 그려줬어요. 도시계획 사업은 도시계획 시설사업과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에 세 가지 유형의 사업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면 될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내용에서 원단 밑에 9번입니다. 9번은 9페이지 오른쪽 맨 위 성장관리 계획이 보일 거예요. 개발행위 허가.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개발행위는 난개발의 문제가 생겨.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게 해. 9페이지 오른쪽 위. 그럴 때 어느 정도 도로를 만들고 어느 정도 나무를 심어야 하는지 허가의 기준을 제시해. 그걸 성장관리 계획이라고 하는 거야. 모르긴 몰라도 아마 이거 33에 물어볼 거예요. 너무 놀라지 마세요. 33회라고 쓰세요. 거기다가. 알았죠? 내가 장담을 할 거야. 그럼 9번 아주 중요합니다. 성장관리 계획이란 시작. 성장관리 계획이란 성장관리 계획구역에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뭐라 불러? 성장관리 계획이라 부릅니다. 아셨죠? 그 얘기 기억 좀 하시고요. 10번, 11번은 뭘까? 9페이지 밑에 있는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 있죠? 그걸 내가 적어놓은 거예요. 그 원 조문이 먼저 읽어봅시다. 10번 개발밀도관리구역이란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 동그라미 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가 동그라미 동그라미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용 종류를 동그라미 강화 곤란하면 강화하자. 개발 밀도를 관리하기 위해서. 하지만 뭐가 안 보이죠?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는 말은 안 보일 겁니다. 왜? 11번은 도시관리 계획 내용이 아니거든. 11번은 9페이지 오른쪽에 있는 거잖아. 노란색이 아니잖아. 도시관리 계획 내용이 아니라고 그거는. 계획의 내용이 뭔지 잘 봐야 돼. 이해 가셨죠? 정말 뭐라 나오는지 알아? 다음 중 서울시에 대해 서울시장이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하는 것이 아닌 것은 성장관리계획,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거는 서울시장이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는 게 아니야. 90, 11 묶어 왼쪽으로. 11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란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외의 지역으로서 외의 동그라미 겹치면 안 돼. 너무 가혹하니까. 건물이 반토막 났는데 걷다 대고선 돈을 내래. 욕먹어. 말도 안 돼. 법적으로 얘기하면 헌법에 어긋날 수 있어.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동그라미 기반시설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우리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정도. 이게 첫 번째 일일학습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매년 절반 정도 양은 바꿔요. 계산된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지만 어쨌든 간에 제가 매년 시험 끝나고 나면 기출문제와 11, 12월이면 11, 12월 거를 제가 1, 2월 되면 기출문제와 작년 1, 2월 거를 비교를 합니다. 그럼 매번 제 검토할 때마다 11, 12월 익힘장 여기에서는 적어도 12문제는 관련성이 있어요. 반드시. 이거를 안 틀리고 맞히는 게 우리 할 일이에요. 그림책을 보고 이 익힘장으로 문장을 연습하는 거야. 데일리 스터디로. 기본서를 다 읽을 수는 없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 그렇죠? 그렇게 간단하게 보면서 합격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돌아오시면 이제 내용에서 10페이지 펴볼게요. 두 팔 좀 들어봐요. 2교시밖에 안 됐는데 자꾸 무서워요. 자꾸 흰자가 보이고 눈이 까뒤집어지고 이러면서. 그렇죠? 제가 저번 주에 얘기했었죠? 충분하게 수면을 하고 오셔야 돼요. 충분한 수면 없이 학원 오시면 여긴 여관이 아니에요. 그렇죠? 잠자면 안 돼. 그렇죠? 하고 나서 안 잘 수 있도록 충분히 자고 와야 돼요. 수면 시간은 누가 알아요? 본인이 알아요. 그렇죠? 아무도 몰라. 근데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수면 시간은 한 6시간 정도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뭐 7시간 이건 너무 길어. 하지만 좀 줄여야 돼. 6시간 정도로. 집안일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기 때문에 잠을 좀 줄이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떤 분은 막 4시간, 3시간 자고 하는데 그러면 못 버텨요.
그렇죠? 2달 지나면 럭다운 됩니다. 안 돼요. 우리처럼 이제 오랫동안 연습이 된 사람들은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보통 한 4시간밖에 안 자요. 저는 보통 3시에 자거든요. 일반적으로 7시에 있나. 그렇죠? 4시간밖에 안 자.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짬으로 자죠. 5분, 10분 이렇게. 낮에 오후에 이럴 때. 근데 사라져요, 그래도. 그렇죠? 단점은 근데 뭐냐면 늦게 자니까 뭘 먹게 되잖아, 자꾸. 그래서 막 돼지가 되는 거지. 그렇죠? 지금은 내가 안 돼지잖아. 내가 원래 꿀돼지였거든. 지금은 안 돼지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독한 마음을 먹고 밤에 가서 안 먹었다니까, 내가. 요즘은 너무 몸이 가벼워. 일로 와봐. 그래서 보시면 도시를 관리하기 위한 계획 전에 광역도시계획 좀 볼게요. 광역도시계획. 여기 봐요. 여러 도시에 걸쳐져 있는 길이 있어요. 이렇게 기반시설 중에서 광역적인 정비 체계가 필요한 게 뭐다? 바로 광역시설이에요. 그럼 이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광역계획권을 묶어주고 거기에 장기발전 방향 제시하는 걸 우리가 광역도시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계획이 나오면 어디에 만들어 규제하는가. 시작. 계획이 나오면 어디에 만들어 규제하는가. 이거 좀 기억하셔야 돼요. 계획이 나오면 어디에 만들어 규제하는가죠. 그럼 내용에서 보시는 맛이 봐요. 그러면 일단 제가 거기 10페이지에다가 섹터를 만들어 놨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광역시설이에요.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 필요하다. 줄치고. 그리고 그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뭘 정해 이제? 광역계획권이라는 걸 먼저 정해요. 그러니까 광역계획권. 그리고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계획을 만드는데 이걸 우리가 광역도시 계획이다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럼 3단계를 이해하시면 돼요. 광역시설 형광펜 긋고 광역계획권 형광펜 긋고 광역도시 계획이라는 거 형광펜 긋고 그래서 3단계로 이해하시면 돼요. 광역시설, 광역계획권, 광역도시계획. 그럼 당연히 광역계획권을 정할 때 그 도로 등이 만약에 설치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기는 서울 아니다. 의정부시였고 그리고 구리시였다. 거기는 성남시, 안양시 돼 있지만 마찬가지야. 그러면 의정부시와 구리시에 대한 부분을 걸쳐가지고 이렇게 도로가 만들어진다 가정을 해보잔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이 도로를 의정부시, 구리시가 서로 간에 잘 협의해서 만들어야 할 텐데 일단 계획을 만들려면 섹터부터 잡아줘야 되니까 광역계획권이라는 걸 먼저 정하는 거야. 그러면 이 광역계획권은 같은 도지, 의정부시, 구리시 같은 도야? 같은 도니까 형광펜.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정하는 거야. 형광펜 도지사 지정. 헤드라인만 이해하시면 돼. 그럼 도지사가 정하는 거야. 이해됐지? 근데 물어볼게. 그러면 의정부시에 무조건 전부만 포함됐을까요? 전부일 수도 있고 바로 위에 조그만 것이 일부일 수도 있을까요? 전부일 수도 있고 일부일 수도 있어요. 바로 위에 쬐까만 것이 보이지? 광역계획권 의 나올 때. 둘 이상의 특광, 특시, 특도시군의 전부 또는 일부. 그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전부 또는 일부. 전부 또는 일부. 먼 곳에 있지 않아. 항상 주변에 있어. 뭐라고요? 전부 또는 일부. 시작. 전부 또는 일부. 물어봅시다. 오늘 배우는 것 중에 일부라고만 나오는 건 지구단위 계획이에요. 서울시의 일부. 나머지는 다 전부 또는 일부예요. 물어볼게요. 광역계획권을 정한다. 의정부시의 전부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X. 광역계획권 잡아줄 땐 그 도시의 전부일 수도 있고 일부일 수도 있다. 오늘 배운 것 중엔 지구단위 계획만 일부라고 나올 뿐입니다. 알았죠? 그 얘기들. 하지만 봐봐요. 오른쪽에 보시면 광역계획권이 여기는 서울특별시였고 서울특별시 그리고 경기도 의정부시에 걸려있다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럼 어떻게 되죠? 둘 이상의 시도에 걸려 있어요. 이건 같은 도가 아니에요. 경기도 서울시 아니잖아.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는 동급 레벨의 광역자치단체장이야. 그럼 다른 시도죠. 그러면 이거를 아우를 수 있는 건 어디다? 부동산 관련된 국가. 누구? 국토교통부 장관. 형광펜 국토교통부 장관. 부동산 관련된 국가의사표시는 누가 한다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래서 둘 이상의 시도에 걸려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의 광역계획권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게 됩니다. 얼마나 쉬워요. 결론적으로 광역계획권을 잡아주는 건 도지사 아니면 국토교통부 장관인 거예요. 여러 도시를 아우를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그렇게 광역계획권을 정했으면 거기 뭐 해줘야 돼? 광역도시 계획을 이제 수립을 해서 이 계획에 대한 부분을 모아줘 우리가 승인받는다고 얘기를 하거든. 그럼 뭐 좀 물어봅시다. 여러분 솔직히 도지사가 여러 도시에 걸쳐 있는 광역시설 정비를 위해서 광역계획권을 정했지만 실제 도지사가 밥상은 차렸지만 그 안에서 밥을 먹는 건 의정부시하고 구리시예요. 실제 먹는 건. 이해 가셨죠? 그러면 밥을 먹여줘야 돼요. 지들이 잘 협의해서 먹어야 돼요. 협의해서 먹어야지. 맛있는 거 지 혼자 다 먹으려고 그러고 맛없는 거 네 먹으라고 하면 되겠어요? 말도 안 되잖아. 우리 집에 큰애가 아들내미고 작은애가 딸내미인데 둘이서 밥을 먹는 거야. 지 엄마가 차려줘가지고 이제. 그렇죠? 근데 이제 애들 둘 다 비엔나 소세지를 좋아한단 말이야. 요만한 거 있잖아. 조그만 거. 7개를 놔줬어. 지 엄마가.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가지고. 그랬더니 우리 아들내미가 지 혼자 하나 먹더니 6개지 3개씩이야. 이러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지가 4개 먹는 거잖아 지금. 근데 딸내미는 싸우기 싫으니까 알았어. 이러고 말더라고요. 똑같아요. 힘센 도시가 지 혼자 맛있는 거 먹고 남은 거 반날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싸움이 있어 없어? 있지. 차한타 폭발하는 거야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야 엄마가 밥상을 차려줬어도 밥 먹는 거는 니네 시장끼리 또는 시장 군수끼리 잘 협의해서 싸우지 말고 먹어 라고 해서 형편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을 하게 돼요.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을 한다. 그리고 잘 먹었어요 엄마. 그러면 엄마한테 가서 다시 확인을 받아. 이게 도지사 승인이야. 그럼 엄마가 잘했다라고 베스킨라빈스 썰은 아이스크림 간식을 준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실제도 그래. 도지사가 말 잘 들으면 선물을 줘. 여러 가지 보조용자도 해주고 말 안 들어 먹으면 안 해줘. 이해 가셨죠? 마찬가지야. 광역계획권은 같은 도이면 도지사가 정하고 다른 뭐하죠? 시도이면 국장이 정한다. 하지만 거기서 계획을 만드는 것은 뭐다? 그 동네 시군이 공동으로 수립을 하고 도지사 승인을 받는다. 그죠? 그럼 포인트는 뭔지 알아? 광역계획권을 정하는 거를 물어보는 건지 아니면 광역도시 계획을 만드는 걸 물어보는 건지를 잘 구분하고 지문을 봐야 돼요. 잘 들어봐. 내 말 이해했나? 봐봐.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에 있었어. 거기서 광역도시 계획은 도지사가 수립해야 한다. X인 거야. 근데 쉬운 거 같이 나오면 되게 헷갈려. 그러니까 포인트 잘 들어봐.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이면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광역계획권을 정해야 한다? 아니야.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정하는 거고 거기에 계획을 만드는 건 그 시군이 공동으로 수립하는 거야. 그럼 문장 볼 때 뭘 봐야 되냐면 계획권 정하는 걸 물어보는 건지 계획을 만드는 걸 물어보는 건지를 딱 구분하고 봐야 되는데 그 구분하는데 1년이 걸려. 이게 쉬운 거 같지만 안 쉬워 이게. 그럼 봐봐. 오른쪽에 봐봐. 그러면 다른 시도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 정했지. 그럼 여기서 계획은 누가 만들겠어? 그렇지. 시도지사가 계획은 공동으로 수립을 하고 그리고 누구에게?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가서 다시 승인을 받는 거야.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고 누구에게? 국장한테가 승인을 받는 거구나. 그래서 기본 라인 광역계획권을 정하는 건지 광역도시 계획을 만드는 건지 광역도시 계획 승인을 받는 건지 요 헤드라인만 일단 기억해놔. 그래야 나머지 살을 하나씩 붙일 거야 이제. 오늘은 요거만 하는 거야. 그러면 복습노트 2회차 1번 좀 봐봐. 복습노트 2회차 1번 좀 봐봐. 1번은 광역계획권을 정하는 걸 물어본 거야. 형광펜 뽑아서 두째 줄 끝에 전부 또는 일부의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으며 마지막 줄에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1번은 뭐야? 광역계획권 지정을 물어본 거야. 이해가시겠지? 읽어봐.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 이걸 한꺼번에 뭐라 불러? 시도라 불러. 시도의 관할구역 걸쳐 이거지. 시도의 관할구역 걸쳐 있어. 그럼 어떻게 돼?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할구역의 전부 일부에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으며 광역계획권 물어본 거야. 그 다음에 광역계획권이 동그라미 도의 관할구역에 속해 있는 때 누가?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1번은 광역계획권 정하는 걸 물어본 거지. 그러니까 이거지.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 이거 물어본 거야. 그럼 2번 봐봐. 2번은 첫째 줄 끝에쯤에 광역도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형아펜 첫째 줄 끝에쯤에 광역도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둘째 줄에 있구나. 마지막 줄에도 광역도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나올 거야. 그럼 봐봐. 두 번째 질문은 뭐야? 이거지. 광역도시 계획을 수립하는 걸 물어본 거야 지금. 이해됐지? 그럼 봐봐. 읽어볼게. 광역계획권이 동그라미 같은 도의 관할구역 속해 있는 경우는 누가 계획을 만들지?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광역도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누구? 시도지사가 뭐하죠? 해당 내용 부분에 대해서 광역계획, 도시계획이라는 걸 만든다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말 거 1번은 광역계획권을 물어본 거고 2번은 광역도시계획을 만드는 걸 물어봤구나. 이해갑니까? 라고 해당 내용에서 뭐하죠?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거기 가짜가 빠졌네. 관할 시장군수 가로 옆에 가짜 빠졌지? 안 빠졌어? 써놔요. 가짜라고. 첫 번째 가로에 옆에 가를 써놔야 되겠다. 문장이 맞아 그래야지. 그렇죠? 그 정도 이해해 보시면 되고요. 이래서 광역도시계획 관련된 거는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11페이지 봅시다. 오른쪽 도시기본계획이 나옵니다. 한번 봐요. 도시기본계획 시작. 한번 봐요. 아까 제가 도시기본계획을 얘기할 때 뭐라 했냐면 서울시라는 관할구역에서 스케치하는 계획이 뭐야? 도시기본계획이지. 서울시란 도시에서 스케치하는 계획이 뭐다? 도시기본계획이야. 봐봐.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은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스케치하기 위해서 밑그림을 그린다. 이게 바로 뭐야? 도시기본계획인 거야. 그러면 도시기본계획 나올 때 11페이지 오른쪽 맨 밑에 있지? 내용이 보일 거야. 11페이지 오른쪽 맨 밑에 내용 좀 읽어볼게. 줄치면서 공간구조, 생활권 설정, 인구 배분에 관한 사항. 그림 기억나지? 스케치하는 거.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경관,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절약에 대한 거, 방제, 방범, 안전. 이렇게 밑그림 그리는 식으로 흐릿한 스케치를 해. 이걸 도시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거야.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서부권이니 동부권이니 뭐하죠? 동남권이니 하면서 4대 생활권의 기반시설 라인 어디다 잡아주는지를 기본계획으로 만드는 거거든. 그러면 정 가운데 봐봐. 이 도시기본계획의 그래 수립은 누가 한다고 나와? 기본계획의 그래서 수립은 특광, 특시, 특도, 시군이 한다고 나올 거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 특시, 특별자치도, 특도, 시, 군 이런 자들이 도시 기본계획으로 스케치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 재밌는 건 그 중에서 여기 봐요. 조그만 시군은 오른쪽 맨 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수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제가 32회 때 그렇게 많이 강조했는데 이게 32회 때 문제였어요. 오른쪽 위에 봐요. 시장 군수는 주어 챙기고 형 앞에 시장 군수는 다음의 경우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다음의 경우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기본. 그리고 반드시 기억할 게 있어요. 서울시라는 관할구역에 만드는 도시계획이 나올 때는 꼭 기본계획을 물어보는지 관리계획을 물어보는지를 꼭 체크하셔야 돼. 명심하셔야 돼. 다시 한번. 광역도시계획 봐봐. 광역도시계획 문제가 나오면 광역계획권을 물어보는지 광역도시 계획을 물어보지 구분을 해야 되고, 도시계획 문제가 나오면 기본을 물어보는지 관리를 물어보는지를 꼭 동그라미 치면서 봐야 돼. 안 그러면 다 속아. 이게 문제 안 틀리는 방법이야. 알겠죠? 그것도 안 하면서 맨날 봐도 모른다 그러지 말고 키워드 잡고 뭘 구분해야 할지를 먼저 연습을 하셔야 돼. 지금은 기본계획이야. 그럼 물어봅시다. 여러분, 서울시 같은 복잡한 특별시에서는 기본계획 안 만들고 관리계획 바로 만들면 개판 납니다. 하지만 도 밑에 있는 조그만 시군들은 서울시에 비하면 한 개도 안 복잡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복잡하지 않은데 스케치하고 밑그림 그려요? 아니면 그냥 그림 그려요? 그냥 그림 그려도 돼. 그러니까 도 밑에 조그만 시군들은 수립을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럼 들어볼게. 만약에 이렇게 오른쪽 위에 써봐. 동그라미. 11페이지 오른쪽 위에 공백이 있지? 그 위에 써. 요 동그라미 써봐. 이게 수도권이야. 동그라미 그리고 수도권이라고 써. 그리고 그 안에 이렇게 A라는 시군이 있었고 인구는 5만 명이었어. 그리고 이런 식으로 광역시 같은 게 있었고, 그리고 수도권에 밖에 있지만 예를 들어서 B라는 시군이 있었어. B 시군 인구는 6만이었지. 그리고 이렇게 C라는 시군이 있었는데 C 시군의 인구는 8만이었어. 이런 식으로 여러 A, B, C의 시군이 있었어. 그럼 봐봐. 수립을 안 할 수 있는 건 A겠어, B겠어, C겠어. 색깔 잘 봐. 내가 맞춰놓은 거야. 뭐라고요? 센스가 없어. C가 안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지금. 그러면 왜 C냐? 광역시. 그럼 봐. 왜 C냐면 수도권에 속하지 않아야 돼. 1번이야 지금. 또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시군이어야 돼. 그러면서 인구도 10만 명이 안 돼야 돼. 그러니까 C 시군일 때가 기본계획을 안 만들 수 있는 경우야. 결론적으로 A 시군은 기본계획을 만들어야 돼. 이유는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인구가 10만이어야도 안 돼. 만들어야 돼. 왜? 수도권이니까. 그리고 B 시군이 만드는 이유는 광역시와의 연계성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만들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공짝이 안 맞거든. 그래서 1번 읽어봐. 시작.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시군으로서 인구 10만 명 이하의 시군, 이게 바로 요번 32회 때 기출이었어요. 내가 나온다고 그렇게 강조했었지. 그렇죠? 조그만 시군은 다음의 경우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그림만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일학습에 3번 좀 읽어봅시다. 3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는 동그라미 관할구역. 관할구역에 대하여 도시군
기본인지 관련인지 꼭 체크야. 기본.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런데 다만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시군으로서 인구 10만 명 이하의 시군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형광펜 시 또는 군. 모든 도시가 안 만드는 게 아니야. 도 밑에 있는 시 또는 군을 얘기하는 거야. 조그만 시군이니까. 그리고 개연성이 별로 없는 거야. 중요하지 않은 도시인 거지. 복잡하지 않은 도시인 거지. 그래서 요번에 32에 나왔다고 다음 시험 안 나온다고 장담하시면 안 돼. 또 나올 수도 있어. 에브리 이어 나오는 기본계획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야. 그럼 지금 제가 그림책을 보면서 다 얘기하나요? 말하는 게 있고 안 말하는 게 있나요? 말하는 게 있고 안 말하는 게 있죠. 다시 물어봐요. 그러면 말하지 않은 거 혼자 자습하는 거죠? 읽지도 않는 거예요. 읽으면 공부 안 하게 돼요. 앞으로 1년 동안 철저하게 지킬 약속이 있어요. 목요일은 공법이고요. 그리고 말한 것만 공부한다. 내 말 들어요. 그리고 의심하지 말아요. 탈 때 되면 다 얘기해 주는 거고 그 당시에 맞춰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처음에 많이 던져주면 반드시 공법에 흥미를 잃어요. 그럼 버리게 되고 2차를 떨어지게 됩니다. 제가 눈치 봐가면서 적당히 줄 만큼 던져줘. 이해하실 만큼만. 그러면 시험 때 가서 60 이상은 반드시 나와. 내가 약속할게. 약속해봐. 약속해줘. 다음 페이지 봐봐요. 봅시다. 확인해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내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볼게요. 12페이지 봅니다. 12페이지 도시관리계획. 우리 아까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서 계획을 만들자. 시작.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서 계획을 만들자. 그러면 이제 도시관리 계획을 만들었어요. 아까 제가 1교시도 얘기했다시피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서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서울시에 대하여 서울시장이 규제를 해요.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서 서울시에 대하여 서울시장이 계획으로 규제를 합니다. 그러면 가장 일반적인 규제가 뭐라 했어요?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거 도시계획에 시설사업을 해요. 시작. 도시계획에 시설사업을 하고 상계동 백사마을 등의 노후불량 건축물 개량 뭐라 했어요? 정비사업을 해요. 송파, 위례, 강서, 마곡지구 도시 개발 사업을 해요. 그리고 그 서울시의 일부에다가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주는 걸 뭐라 했어요?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했어요. 일부에 만드는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 계획. 요 지구단위 계획만 잘 보면 그 동네 사업에 투자 가치가 있냐 없냐를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내용에서 토지 이용 규제를 위해서 용도 지역도 정하고 용도 지구도 정하고 용도 구역도 정한다고 제가 앞에서 설명을 또 드렸었어요. 됐죠? 그럼 봐요. 이렇게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 규제를 하는데 요 관리 계획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알아요? 요 관리 계획은 우리 일반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앞에 봤던 뭐가 되죠? 우리가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은 우리 서울 시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계획은 아니에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은 그 관할에 대한 지침뿐이에요. 광역도시계획은 관련된 시도시군에, 도시기본계획은 서울시 내부적인 지침인 거예요. 우리 서울 시민에게 직접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건 아니죠. 그런데 이 도시관리 계획은 만들어지면 내 토지 위에 갑자기 도로가 들어온대. 내 토지는 1cm도 안 먹고 왔다시. 내 토지 앞에 집 사거리에 내 토지 1도 안 먹고 GTX-C가 지나가는데 우리 집 코앞에 역전이 생긴대. 스바라시. 그렇죠. 아리가또. 그렇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야. 이게 도시관리 계획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철역이 어디로 나오냐, 출입구를 어디로 만드냐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것 때문에 열 받아 안 받아? 왜 우리 사거리 안 쓰고 저 사거리에 쓰냐? 객관적으로 봐도 역간 거리 봐도 여기가 맞는데 왜 거기서 하냐 인마? 화나 안 나? 소송 걸 수 있다는 거야. 화살표 써봐. 소송. 위법하다면 소송 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관리 계획을 이유로 빨리 써. 도시관리 일반 국민 영향 동그라미 옆에. 그러니까 일반 국민은 소송 제기할 수 있다는 거야. 이걸 어려운 말로 우리가 행정소송, 항고소송 이런 말도 해. 이건 민사가 아니야. 알겠습니까? 이건 상대방의 행정청이니까. 알겠죠? 그리고 또 하나. 그러니까 우리 집 앞에 전철역 좀 만들어줘 좀 이라고 제안도 할 수 있어. 제안.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은 제안이 안 돼. 야, 니랑 관계없는데 왜 제안질을 하냐? 도시기본계획은 서울시 내부적인 스케치고 밑그림인데 그걸 왜 주민이 제안을 해? 너한테 관계없는 계획인데. 다만 관리계획은 달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업이 이루어지는 조합이나 이런 데서 여기에 지구단위 계획 좀 만들어주세요라고 제안을 해. 우리가 공원 제공할게요. 학교 부지, 터미널 부지 제공할게요. 대신 50층 짓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는 거야. 아파트 못 짓는데 진다? 4층밖에 못해 7층을 진다? 돈 되지. 대신 토지 일부를 학교, 공원 등등 터미널 부지 등등 이런 거 제공할게. 이렇게 딜을 거는 게 지구단위 계획인 거야. 만들어줘봐. 제안. 하지만 엄지척 해봐. 엄지척 해봐. 하고 하지만 시작. 나만을 위한 제안은 안 돼요. 좀 진심은 다해서 해봐. 엄지척. 하지만 나만을 위한 제안은 안 돼요. 야, 내 토지 자연환경 보전지역인데 우리 공법쌤이 그러던데 뭐 관리계획 바꿔주라고 뭐 제안된다면서 나 도시지역으로 바꿔줘. 제안하는 거야. 이게 되면 나는 이 수업을 접을 거예요. 그래서 뭐 하려고 힘들게. 자연환경 보전지역 땅 사가지고 도시지역 바꿔주라고 제안하고 땅값 오르면 팔으면 돼. 뭐 1년에 1억만 벌면 되지 뭘 더 바래. 그 정도면 됐지. 안 그래?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야. 나만을 위한 제안은 안 돼. 또 하나 물어봐요. 용도구역이 있는데 제수씨도 입이었지 거기. 가장 대표적인 게 개발 제한구역이거든. 개발 제한구역은 개집도 못 짓는다. 그래서 개발 제한구역이야. 그렇죠? 그러면 개발 제한구역이 있는데 내 토지 개발 제한구역 좀 해제해줘. 이게 된다면 떼돈 벌어. 한마디로 엄지척. 나만을 위한 제안은 안 돼요. 봐봐. 우리를 위한 제안은 돼요. 최선을 다해봐. 우리를 위한 제안. 움직여봐. 우리를 위한 제안. 우리 만남은 우리를 위한 제안만 가능한 거야. 그러면 우리를 위한 제안이란 말이 뭘까? 공공복리 증진이란 얘기야. 그러면 아무거나 다 제한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제한만 됩니다. 이 얘기인 거라고 결론적으로. 그럼 뭐가 우리를 위한 거야? 야, 여기 기반시설 좀 설치해 줘봐. 이거 만들면 나만 써? 다 써. 다 써. 그러니까 기반시설 관련된 거는 주민이 입안 제한이 가능한 거야.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업할 때 조합들이 뭐 전철역 출입구 만들어줘라 뭐라 제한질을 하는 거야 사실은. 이해갑니까? 게다가 지구단위 계획 소규모의 우리지. 소규모의 우리 제한 가능해. 왼쪽 밑에 내 얼굴 밑에 주민이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형광펜 쫙 끄고 별 20개 하고 가장 중요한 게 그거야. 내용 중에서는. 첫 번째가 기반시설. 설치정비 계량 기 동그라미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지구단위 계획의 지 동그라미 하고 됐지? 그 다음에 일로 와봐요. 또 하나가 원래는 봐봐. 원래는 용도지구 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은 절대 제한을 허용하지 않았었어. 저번 정부까지는. 근데 이번 정부 들어서는
용도지구 중에서 취재진 보이지? 진. 오른쪽에. 오른쪽 용도지구 중 취재진 보이지? 진이 뭐야? 개발진흥. 봐봐. 그 개발진흥 위에 써봐. 산업유통. 오른쪽에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 이거만큼은 주민이 제한할 수 있도록 도입이 됐어. 산. 왜? 제조업을 활성화하는 게 지금 정부 목적이었거든. 처음 문재인 정부 처음에 슬로건이 뭐였어요? 소득 주도 성장이었어요. 까먹었지? 5년 전에. 그렇다고 제조업을 활성화해가지고 기반을 튼튼히 해서 뭐 일본을 이겨먹니 뭐니 그때문에 그랬었어. 그래서 지금 정부에 다른 정부에 없던 부가 하나 있잖아. 중소벤처기업부라고. 다른 정부에 없었죠. 여기 지금 문재인 정부만 있는 거야 그거는. 그러다 보니까 산업유통의 개발진흥지구는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서 제안이 가능하도록 법을 신설하게 됩니다. 용도지구 중에 유일하게 제한 가능한 게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예요. 이해가셨죠? 또 하나, 용도구역 중에서 용도구역 정할 때는 제수시도 입이죠. 요번에 1월 달에 신설된 거 입지규제 최소구역. 시작. 입지규제 최소구역. 요거도 이제는 입안하도록 제한할 수 있도록 최초 도입됐어요. 요거 나와야 돼. 33의 기출이라고 써도 괜찮아. 봐봐요. 한 가지 예를 들면 봐요. 입지라는 게 뭐냐면 들어봐. 주택을 짓기 위해서 토지를 구했네? 그건 주거 입지예요. 뭐라고요? 주택을 짓기 위해서 뭘 했다고? 토지를 구했어. 그게 주거 입지. 근데 입지했는데 규제가 많아서 집 짓기 불편해. 그래서 도시지역이 복합적으로 활용되지가 않아. 그래서 규제 최소화를 위한 구역을 정하는 걸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라고 합니다. 안 적어도 돼. 그냥 단어만 연결하면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럼 봐봐. 하나 물어보자. 그러면 서울시에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 도입된 지가 10년이 됐거든.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지정된 데가 있어 없어? 한 군데도 없어요. 이 말이 돼 이게?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거야. 아니면 서울시가 너무 빡빡하게 굴거나 아니면 너무 정보가 없거나. 그래서 주민들 제안 좀 해봐. 그래서 검토해보고 뭐 투기 문제가 아닌 진정한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서 규제 최소화가 필요한 구역이면 거길 정해보도록 할게. 이래서 제한 가능하도록 올해 1월 달에 도입했어요. 제한 안 되다가 원래는. 그래서 봐봐. 용도 지역하고 용도 지구하고 용도 구역 중에서 지역은 절대 제한이 안 되고 지구 중에서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만 구역 중에서는 입지 규제 최소 구역만 주민이 제한할 수 있게 됐어. 아주 중요해. 그래서 왼쪽 밑에 보면 기지산, 기반시설 왼쪽 밑에 보면 기반시설 지구단위 계획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기지산 그리고 4번은 나중에 얘기할 텐데 행위제한 대체의 대 행위제한 대체의 대 5번에 입지 규제 최소구역의 입 됐나요? 4번은 나중에 얘기하고 일단 외울 때 이렇게 할 거야. 기지산에 먼저 올라야 돼. 액션 해봐. 기지산에 올라 기지산에 올라 대학 입학시험 수능 말고 우리 땐 대입이었어. 뭐라고요? 기지산에 올라서 대학 입학시험을 봐. 하트를 그려. 대학 입학시험을 봐. 그리고 제안해. 붙여주라고. 뭐라고요? 기지산에 올라 대입을 보고서 제안합니다. 시작. 뭐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어요? 마음에 안 들어도 해야 돼. 뭐라고요? 기지산에 올라서 대입을 보고 제안하는 거야. 이게 입안 제한 사유야. 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행위제한 대체를 위한 거, 입지규제 최소구역에 대한 제한 총 5가지의 주민이 입안 제한이 가능하다. 일단은 입에 붙여놔. 기지산에 올라
대입을 보고서 제안합니다. 왜? 붙여달라고. 저번 주 목요일날 수능 봤다고 하대. 저번 주 목요일날. 근데 이과 문과 통합형 문제는 처음이었대. 이번 통합형이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문과가 불리하대. 수학이 좀 어려워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과를 가는 게 맞나 봐. 보니까. 그렇죠. 어쨌건. 근데 뭐 대학 좋은 데 가려면 열심히 해야지. 근데 좋은 대학 나왔다고 성공하는 건 그닥 아니더라고. 그렇죠. 그건 나와서 확인 나름인 거고. 그렇죠. 어쨌든 호얘기들. 그러면 문제 좀 봐봐요. 1학습 4번 좀 봐봐. 4번 33회야. 33회라 적어도 괜찮아. 근데 안 나오면 책임질게. 더 열심히 하는 걸로. 봐봐. 그러면 4번 읽어봐. 이해관계자 포함한 주민은 형편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도시군 관리 동그라미하고 기본인지 관리인지 꼭 구분해야 돼. 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그 입안을 제안 동그라미 할 수 있어. 근데 뭐라 하면 틀릴까? 도시군 기본계획을 제안할 수 있다면 말이 안 되는 거야. 봐봐. 아까 기본계획의 특징이 뭐였지? 수립을 제외할 수 있다. 관리계획 특징은 뭐지? 입안 제한할 수 있다는 거야. 두 개의 바로 트레이드마크야. 도시 기본계획은 스케치니까 조그만 시구는 수립 제외할 수 있어. 관리계획은 수립 제외 없어. 관리계획은 주민과 관련된 거니까 입안 제한할 수 있는 거야. 특히 입지규제 최소구역에 대한 부분을 입안 제한할 수 있어서 새로 신설됐기 때문에 그 4번 지문은 33의 100% 기출이라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 알겠습니까? 지금은 종류만 기억해. 기지산에 올라 대입을 보고서 제안합니다. 입니다. 13페이지 왼쪽 밑에 봅시다. 13페이지 왼쪽 밑에 봅시다. 그럼 뭐라고 돼? 넘기지 말고 13페이지 오른쪽 밑에, 왼쪽 밑에. 그럼 봐봐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도시관리 계획을 입안을 했다면 그 입안한 도시관리 계획을 뭐 하자? 우리가 결정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서울시란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관리 계획을 입안했을 때 이에 대한 결정을 누가 할 거냐? 13페이지 왼쪽 밑에 별 20개 하시고 결정권자는 기본적으로 외워줘야 됩니다. 일단 결정권자는 시도지사가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서울시는 여기 있으니까 서울시장이 직접 결정하겠지. 하지만 봐봐. 도지사 옆에 가로가 돼 있지. 시군의 신청이라고. 그러면 도 밑에 시군은 화살표 해놔봐. 도지사한테 결정 신청을 해야 됩니다. 화살표. 뭐라고요? 시군은 누구에게? 도지사에게 결정을 신청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경기도 의정부시예요. 의정부시는 도시관리계획 만들었으면 도지사에게 결정을 받아야 돼요. 직접 결정할 수는 없는 거야. 왜? 조그만 시군이니까. understand? 경기도 가평군이에요. 가평군은 도시관리계획 만들었으면 도지사에게 결정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시도의 시에는 뭐예요? 우리 특별시가 들어가 있는 거니까 특별시장의 시는 직접 결정하겠죠. 됐습니다. 그리고 그 시군 중에 누구? 경기도 밑에 있어도 인구가 50만 명 이상. 저번 주 했지. 인구 위에 써봐. 대도시의 의미는 인구 50만 명 이상 되어지는 시이면 아무리 도 밑에 있어도 직접 결정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경기도 고양시입니다. 성남시입니다. 용인시, 부천시입니다. 그럼 뭐가 되죠? 50만 이상이니까 대도시시장은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얘기했었지. 대도시시장은 도 밑에 있는 시 중에서 인구가 50만 명 이상 되는 거야. 그러면 도지사의 통제받지 않고 자체적인 결정이 가능하다. 도시행정 결정, 자치권을 올려준다고 얘기했어요. 한번 말이 시도지사, 대도시의 시장이 결정. 시작. 그런데 하나 단서가 있어요. 뭐냐? 원래는 도 밑에 시장 군수는 봐봐 직접 결정이 안 되고
원래는 도에게 결정 신청해야 돼요. 대도시가 아니면. 근데 여기 봐봐. 만약에 여기가 어디였냐면 경기도였는데 경기도에 의정부시였다고 한번 가정해 보자고요. 그럼 의정부시에 요 자리가 요렇게 장암역이 있는데 장암동이었어요. 장암동 재개발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요 장암동 재개발은 의정부시의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일부죠. 그럼 일부이니까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걸 만들겠죠. 그러면 의정부시는 원래는 도지사한테 그 도시관리 계획 좀 결정해 달라고 신청을 하고 도지사의 결정을 받아야 되는데 의정부시의 일부에 만드는 도시관리 계획까지 찌질하게 도한테 결정받으라고 하는 건 너무 지자체의 성능에 안 맞아요. 그러면 야 아무리 대도시 아니어도 지구단위 계획이면 직접 결정할 수 있게 해주자. 왜? 일부잖아. 전부도 아닌데 이렇게 단서를 주게 돼요. 이게 30, 31 두 번 나왔던 문제예요. 그렇죠? 뭐라고 나와요? 일부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은 시장 군수도 직접 결정할 수 있어요. 뭐라고요? 일부에 대한 뭐다? 지구단위 계획은 대도시 아닌 시군도 직접 결정할 수 있다. 정리하면 이래요. 도시관리 계획의 결정은 시도지사, 대도시의 시장이 한다. 다만 지구단위 계획이면 대도시 아닌 시장 군수도 직접 결정할 수 있다. 이거인 겁니다. 완전 중요한 문장이고요. 이해 안 되는 표정. 그러면 1일 학습 5번 좀 봐봐. 원 문장 읽어볼게요. 도시군 관리 계획은 형펜 시도지사가 직접. 원래는 시도지사가 결정을 하는 거야. 또는 시장 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누구는 대도시시장은 직접 결정하고 누구? 대도시시장 인구 50만 명 이상이지 직접 결정하고 시장 군수가 입안한 무엇은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변경과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은 형편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의정부시의 일부인 장암동의 지구단위 계획까지도 도지사 결정을 받는 건 너무 찌질하다 이 얘기인 거야. 이게 원 문장입니다. 이해가셨죠? 그럼 봐봐요. 결론적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이렇게 결정하는 건 시도지사가 직접, 대도시시장은 직접. 하지만 대도시가 아닌 시군이어도 그 도시의 일부에 만드는 지구단위 계획이면 대도시 아닌 시장 군수도 직접 결정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뭐가 된다? 아무래도 자치권이 확보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처음엔 좀 어려울 것 같지만 이해 좀 해보십니다. 됐죠? 그러면 넘어가시면 16페이지 봐보세요. 아 맞아. 넘기면 지금 14페이지에 기출문제 나와요. 제가 요번에는 기출 오른쪽에 해설을 표시해 놨는데 기출은 푸는 거 안 푸는 거? 안 푸는 거 손도 대지 말아요. 알았죠? 괜히 먼저 푼다고 하다가 책 던지니까 풀면 안 돼. 10분의 1도 안 풀려. 오늘 배운 거 가지고는. 그러면 신경질 나요. 그러니까 마음에 상처받으니까 풀지 말어. 1월부터 차차 풀 거야. 지금은 냅쳐도. 알았죠? 넘어가시고 그러면 16페이지 몇 개만 볼게요. 여기 와보세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해서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거의 내용을 어떻게 무엇을 만들어 규제하는지 본 거야. 한 번 더 물어볼게요. 부동산 공법이 뭐라고 했어요? 부동산을 규제하는 거. 다시 얘기하면 항상 뭘 물어보시면 단어대로 풀면 돼요. 부동산 공법은 뭘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을 규제하는 법을 배워요. 그러면 부동산을 규제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써먹는 방법은 계획을 만들어서 규제하는 거예요. 됐죠? 세 번째. 근데 우리는 국토를 직접 계획하는 게 어려우니까 서울시라는 도시를 단위로 도시마다 계획을 만들어 규제를 해요.
그 중에 우리에게 직접 규제를 가하는 계획은 도시관리계획이에요. 그럼 도시관리계획은 길게 해봐. 시작. 도시 이렇게 하란 말이 아니고 서울시란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가 나오면 무조건 서울시란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이렇게 생각을 해봐.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 규제하고자 하는 거 이걸 배우는 거라고 말을 만들어봐. 한 번 더 물어볼게. 도시가 나오면 뭐라고 기억하자? 서울시. 서울시란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서 규제하는 거야. 한 번 더 물어볼게. 도시계획 사업은 뭐지 그러면?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계획하여 하는 사업인 거야. 그러니까 단어를 외우려고 하지 말고 말 그대로 붙여봐. 훨씬 쉬워. 그치? 그러면 요 중에서 오늘 뭘 보는 거야? 요거. 용도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종류를 좀 봐보자는 거야. 이거 첫째 주도 했어. 저번 주도 했지. 이거 시작할 때. 처음 들어. 봐봐. 그럼 16페이지 봐봐. 그러면 이제 뭐야? 여기 동그라미 안에 있는 거를 16페이지부터 하나 이제 확인해 가는 거야. 그럼 앞으로 진도는 뭐야? 요 동그라미 안에 있는 걸 하나씩 확인하다 보면 8주 중에 6주가 지나간다 이 얘기인 거야. 내 말 때 됐지? 그 첫 번째 용도 지역부터 구분해 보자 이 얘기야. 됐죠? 다시 한번 합니다. 복습. 여기 봐봐. 그러면 용도 지역은 일단 도시지역이라는 게 있어. 에버 말해. 도시지역. 그리고 도시지역과 함께 뭐가 있냐면 관리지역도 오른쪽에 있고 그 다음에 농림지역도 있고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도 있어서 우리가 토지의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4가지의 용도지역을 일단 서울시의 토지를 이용 규제하기 위해서 서울시장이 계획하여 정해. 그럼 4가지 토지의 성별이 있어. 어떻게 해요? 도관농자, 용도지역, 중복안대. 다시 한번 얘기하건대 이 노래의 특성은 밝고 경쾌한 행진풍의 노래라고 나 여러 번 얘기했었어요. 해봐요. 도관농자, 용도지역, 중복안대. 얼마나 밝아요. 스타카토 톡톡 치는 게. 뭐라고요? 그 얘기들. 그러면 도시지역의 정의점 형합한 거 봐요. 인구와 산업이 밀집돼 있다. 밀집이 예상된다. 정 가운데 위에 도시지역 정의가 써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정말 정중히 부탁을 드리는데요. 16페이지는 자다 깨다 누가 물어봐도 술술술 나올 정도가 돼야 돼요. 이게 완벽한 이해가 안 되면 부동산 공법이나 2차 과목은 다 할 수가 없어요. 1차도 마찬가지야. 이게 모르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용도 지역은 부동산의 가장 베이스고 코어가 되는 부분입니다.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면 인구와 산업이 밀집된다. 밀집이 예상된다. 이런 동네를 도시지역이라고 하자. 그럼 물어볼게요. 만약에 조문에서 도시지역의 외의 지역에서는 이러고 나왔다면 뭘 얘기하는 거지? 그치. 관농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법조문에서 도시지역의 외의 지역에서는 이라고 나온다면 이건 관농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왔을 때 뭔 말인지 알아먹어야 돼. 이해가셨죠? 또 하나, 그러한 도시지역은 다시 박스 안에 주거지역과 상업지역과 공업지역과 녹지지역이라고 하는 4가지의 도시지역으로 다시 재분류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외울 때는 주상공록 도시지역 이건 좀 처절한 느낌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도시지역 안에 4가지는 주상공록 도시지역. 시작. 보통 대비가 자기 아들 부를 때 뭐라 불러요? 주상 공록하셔야 됩니다. 주상. 시작.
이렇게 부끄럽지? 그래서 주상공록입니다. 근데 절대 주의할 건 뭐냐면 이렇게 1년을 외웠는데도 녹지 지역은 작고 내 마음속에선 도시 지역이 아닙니다. 1년 내내 주상공록 그렇게 외쳐놓고 다음 중 도시 지역이 아닌 걸 고르시오.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럼 대부분이 녹지 지역 답해요. 환장하겠어요, 하여튼간에. 녹지 지역은 도시 지역임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주상. 알았죠? 공록하셔야 됩니다. 주상. 알았죠? 공록. 왜냐하면 녹지 지역이 없으면 주상공에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우리 바로 앞에 도봉산 있죠? 농담 아니라 노원 쪽에 오면은 종로 쪽에 있을 때보다 훨씬 숨쉬기 좋아요. 그건 저는 매번 느껴요. 종로에서 수업 끝나고 밥 먹으러 나가잖아? 어우, 공기 안 좋아. 근데 노원 쪽은 나가면 공기가 괜찮아요. 바로 앞에 도봉산이 있잖아. 북한산도 있고. 그렇죠? 주상공에 숨 쉴 틈을 주는 게 녹지 지역이구나. 그러니 녹지가 없으면 주상공은 숨을 쉴 수 없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서울시는 도시 외의 지역이 한 개도 없어요. 전체가 도시 지역이에요. 그 중에 50%가 녹지 지역입니다. 그리고 42%가량이 뭐다? 주거 지역이고요. 공업과 상업은 8%도 안 됩니다. 그렇죠? 굉장히 드물어요. 이 노원역도 보면은 상업지역 많이 없을 거예요. 많을 것 같지만 별로 없습니다. 상업지역이. 거의 종로, 구, 명동 있죠? 중구, 명동 이런 동네에 많이 포진돼 있고 수도권 일대 듬성 아주 일부만 있어요. 상업지역은. 많지가 않습니다. 이해가시겠죠? 그 얘기들. 이게 바로 도시지역입니다. 그럼 쉬었다가 용도지역 종류부터 몇 가지 보면서 볼게요.